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현대인들이 지금 많은 이제 외식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집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외식을 하는 경우가 제법 많아지고 있는데, 그 외식을 통해서도 문제지만 우리가 조리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이 달게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경고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과거 1800년대에 사용했던 설탕의 양과 1900년도의 설탕의 양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을 건데요.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설탕 소비량이 올라가고 있죠. 1900년도가 그 정도인데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00년도가 넘어가면서는 과거 1900년대보다 훨씬 더 많이 소비하고 있을 거예요. 거의 1년에 뭐 50에서 60kg 이상의 설탕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감이 없겠죠. 내가 그렇게 설탕을 많이 먹나? 이제 감이 없으실 건데,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일부러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식단들, 외식을 할 때 드시는 것들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당도가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제가 다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하기 좋아하는 외식은 아니지만 제가 다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막 가지 않더라도 제가 했던 걸 보시면 대략적으로 내가 그동안에 어디 외식을 하면서 먹었던 것들이 어느 정도 당이 많이 들어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특히 집에 배달해주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 양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어떻게 측정했는지 말씀드리면은 당도 측정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보통 당도를 측정할 때 브릭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이 브릭스의 단위가 어떤 단위인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평균적으로 100cc의 물에 1g의 설탕을 넣었을 때의 1브릭스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절대량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g의 설탕에 50cc의 물에다 섞었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2브릭스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율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걸 이해를 잘 못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릴 때 브릭스가 되게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마치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설탕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좀 많다는 얘기지 실제 절대적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과일을 측정을 할 때 제가 샘플을 좀 몇 개만 올려 볼게요. 우리가 보통 많이 여름철에 먹는 수박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했더니 10.9 브릭스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당도가 괜찮은 수박에 해당이 되죠. 요거보다 좀 더 단 게 멜론인데요. 멜론은 보니까 12.0 브릭스가 나왔어요. 네, 가을철에 주로 많이 드시는 포도에는 훨씬 더 많은 당도가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18.2 브릭스가 들어있어요. 상당히 달죠. 일반적으로 정말 제가 지금 측정했던 거는 포도 중에서 정말 단 것들만 이제 제가 한번 측정해 봤는데, 입에다 넣으면 너무나 달 정도로 너무 달달하는 게 느껴질 정도인데 18브릭스가 넘죠. 그게 우리가 과일을 기준 잡았을 때도 너무 달다, 진저리 친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18브릭스가 나오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에는 얼마만큼 당이 많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이제 보시면은 놀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를 드립해서 먹는데, 커피 하면 대부분 다 쓴맛 딱 생각하시잖아요. 커피에도 되게 5가지 맛이 다 골고루 포함되어 있거든요. 주로 이제 오랫동안 로스팅 하지 않은 중배전된 커피를 좀 드시다 보면 정말 달고나 단맛부터 시작해서 감칠맛, 신맛, 쓴맛, 뭐 그 다음에 짠맛, 뭐 이런 여러 가지 맛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내리는 이제 주로 좋아하는 중배전된 커피를 내렸을 때의 당도가 궁금해서 검사해 봤더니 커피에도 당도가 나옵니다. 1브릭스가 나왔어요. 제가 내려봤더니. 그러니까 생각보다 커피도 달죠. 딱 먹으면 그 단맛이 느껴지니까. 그 다음에 외식을 해서 제가 고깃집에 갔을 때 오이 냉국이 나오길래, 냉국 하면은 우리가 보통 신맛으로 좀 먹죠. 네, 신맛을 먹는데, 시원하고 신맛으로 먹는데 거기에도 역시 당이 들어 있습니다. 3.2 브릭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컵라면을 제가 2가지를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좀 곰탕 같은 맛을 내게 하는 컵라면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많이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곰탕 컵라면 같은 경우에는 3.8 브릭스가 나왔는데, 재밌는 거는 매운맛 컵라면 같은 경우는 36.6 브릭스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도 그 맛에서 단맛을 잘 못 느끼시죠. 이게 어떤 이제 맹점이 들어있냐면은
대부분 짠맛과 매운맛 같은 경우가 내가 느끼는 단맛을 중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달다고 느끼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단짠의 조화라고 하잖아요. 외식하는 것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외식이 입에 딱 맞아가지고 이걸 못 끊는 분들의 대부분이 그게 단맛에 이제 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짠맛과 매운맛 때문에 단맛을 잊어버리는 개념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설탕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베트남 쌀국수 집에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거기도 한 5.4브릭스 정도 나옵니다. 베트남 쌀국수 집에서 파는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놀라운 거 하나 보여드리면은 쌀국수 집에서 고기 국물에 나오는 것들은 5.4브릭스 정도밖에 안 되지만 분짜라고 드셔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짜는 이제 돼지고기를 좀 구워 놓고 면을 따로 주고 야채랑 주면서 이제 찍어 먹게 주는 소스가 있죠. 그 소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그 국물 안에 들어있는 당도 측정을 해본 결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43.7브릭스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100cc 물에 43.7g의 설탕이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양이에요. 우리가 그걸 찍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는 좀 짜게 구워 놓고 얘는 달죠. 단짠의 조화죠. 그러니까 먹으면 정말 맛있다고 느끼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설탕 섭취량이 됩니다. 그걸 계속 먹다 보면은 그 국물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먹게 되거든요. 검사를 할 때 설마 이 정도 나오겠나 했는데 검사하고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먹더라도 하나 시켜서 여러 명이 나눠서 조금 찍어 먹는 걸로, 그리고 고기 정도 먹는 정도 목표로 해서 먹어야지 거기 소스 찍어 먹는 거는 좀 될 수 있으면 이제 좀 많이 피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물김치 많이 담그시죠? 열무 물김치. 대부분 다 열무 물김치에 무슨 설탕을 넣겠어 하지만 열무 물김치에도 6.2브릭스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 냉국수, 이게 좀 더울 때부터 제가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시원한 국물 파는 이제 초계탕을 파는 국수집인데요. 가셔서 이 포항에 오면 되게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검사해 봤더니 여기에도 생각보다 많은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당 냉국수에는 12.3브릭스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00cc 그 지금 현재 거기서 담아오는 그 국수 안에 들어있는 그 육수액이 적어도 한 200~300cc는 들어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설탕의 양은 거의 한 25g 정도 설탕이 다 들어있는 거죠. 국물까지 다 마시면은 설탕을 25g을 먹는 거랑 똑같아요. 가능하면은 육수가 맛있긴 하지만 육수를 다 드시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돼지갈비집을 가봤습니다. 우리 돼지갈비집 하면은 숯불에 구워서 먹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제가 볼 때는 정말 죄송하지만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이유가 이제 돼지갈비에 들어있는 돼지고기를 재울 때 쓰는 그 양념이 검사해보니까 13.2브릭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과일보다 더 많은 당도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이제 숯불에서 직접 굽죠. 구우는 과정에서 이제 타게 되죠. 타는 과정에서 역시 글라이케이션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당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발암물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나마 좀 좋은 데 가면은 숯을 좀 좋은 걸 쓰실 수도 있는데, 좀 저렴한 데 가시면은 이제 활성탄처럼 각형되어 있는 이런 것들 쓰는데 거건 100%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그런 데서 구워서 태워서 먹는다? 뭐 무조건 이제 어마어마한 산화 스트레스를 때려 붓는 거랑 똑같아요. 가능하시면은 그런 것은 이제 입맛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 재밌는 거는 이제 그거를 다 구운 다음에 찍어 먹는 소스를 주잖아요. 그 소스를 측정했습니다. 갈비 소스에는 26.2브릭스가 나옵니다. 훨씬 더 많이 달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걸 고기를 딱 찍어 먹으면은 이제 단맛에 이제 중독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양념 돼지갈비를 먹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 단맛에 중독돼서 먹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만든 돼지 두부 짜글이라고 해서 와이프가 만들어 줬는데 여기도 생각보다 설탕의 양이 많이 들어가게 나옵니다. 14브릭스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물어보면 설탕을 많이 안 넣었다고 해요.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것들은 국물 베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리를 할 때 물의 양이 되게 적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이 적으니까 설탕을 적게 넣더라도 전체적인 우리 100cc 기준의 14g이 아닌 거죠. 실제 안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 적게 들어갔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맛있게 먹으려면 단맛이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고 절대량이 많지는 않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국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아무리 브릭스가 낮다고 해서 그 국물을 많이 마시면은 절대적으로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짬뽕, 중국집에 가서 짬뽕을 한번 시켜서 검사해 봤더니 짬뽕도 조금 맵고 짜잖아요. 그러면 별로 단 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실제로 14브릭스가 넘게 들어있습니다. 짬뽕 안에도 14.2브릭스가 들어있는데 중국 음식이라고 해서 설탕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가죠. 식사 후에 식당에서 주는 식혜를 검사했더니 여기서 한 15브릭스 나와요. 보통 우리 종이컵에다가 하나씩 따서 먹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종이컵 안에가 보통 100cc 정도 보통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100cc 정도 들어가는 걸 다 마셨어요. 그러면은 밥을 먹고 탄수화물 열심히 섭취한 후에 설탕을 15g을 또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다른 것들은 브릭스가 훨씬 더 높아도 절대량이 얼마 안 들어있죠.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설탕의 양이 얼마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식혜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이 100cc면은 거기에 설탕이 15g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니까 이걸 다 마셔버리면 설탕 15g을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설탕의 양이 무지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떡볶이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보통 땡땡나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떡볶이 집에서 나온 것들을 한번 제가 테스트 해봤더니 한 16브릭스가 좀 넘게 나오는데 집에 와서 제가 떡볶이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떡볶이를 해서 이제 좀 과하게 설탕을 좀 넣어봤죠. 어떻게 어느 정도 넣으면 비슷한지 했더니 대충 한 16브릭스 맞춰서 나오는데 얼마 넣냐면 숟가락으로 저희 집에는 그래도 이제 원당에 가까운 자연드림 설탕을 쓰는데 푹 퍼가지고 이렇게 산이 쌓일 정도로 푹 퍼가지고 하나를 넣었어요. 그렇게 넣고 올리고당 좀 넣고요. 그렇게 했더니 적당하게 맛있다라고 맛이 나왔는데 이게 실제 외식할 때 나오는 떡볶이에 들어있는 양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우리가 전화로 배달시켜서 먹는 집의 떡볶이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 떡볶이는 22.6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달게 만듭니다. 근데 무척 맵죠. 매운맛은 많이 느껴지는데 단맛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운맛이 상쇄가 돼서 내가 먹는 그 설탕의 양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숭아 통조림을 집에서 만든 것과 또는 이제 실제 통조림을 판매하는 것과를 비교해 봤는데 비슷하게 나옵니다. 복숭아 통조림에는 16.5브릭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미 통조림으로 만드는 거는 19.3브릭스, 한 3브릭스 정도 차이 나죠. 생각보다 통조림을 만들었을 때 국물이 그렇게 많이 안 달았다는 생각이 좀 놀랍기도 했어요. 왜냐면 통조림 만들 때 옆에서 보면 설탕을 엄청 많이 넣거든요. 그 설탕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통조림 안에 그 복숭아 안에 다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 나머지 이제 국물들은 설탕의 그 생각보다는 그 절대량이 좀 줄어드는 느낌인 거죠. 희석된다는 개념인 거예요. 복숭아에서 나온 액체 때문에. 청포도 에이드라고 해서 우리가 테이크아웃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음료수 있죠. 청포도 들어있을 것 같고 탄산음료 들어있을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실제 청포도만 넣어서 그 맛이 안 나오니까 상당한 양의 설탕을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검사해 보니까 17.4브릭스 나와요. 그럼 거기는 액체를 얼음 빼고 나머지를 열심히 마셨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제 주문해서 먹은 음료수 안에는 설탕이 17g 이상 들어있는 거예요. 큰 통이니까 물로 따지면 100cc가 넘잖아요. 그럼 거의 200cc를 내가 마셨다고 치면은 한 번에 그 음료수 하나로 설탕이 30g 이상 들어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30g을 한번 집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엄청난 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골뱅이 초무침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거 초무침 하게 되면 약간 국물이 나오길래 이것도 되게 매콤, 달콤, 새콤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뭐 그렇게 많이 들어있기는 했는데 여기도 역시 물이 없잖아요. 물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버무려서 나오기 때문에 38.5브릭스 나왔어요. 엄청나게 단 것처럼 보이죠. 설탕이 많은 게 아니라 이제 상대적으로 좀 달게 만드는 겁니다. 짜고 맵고 새콤하고 이런 맛들이 단맛을 많이 중화시켜 주기 때문에 제가 달다고 못 느끼게 만드는 거죠. 같은 거기서 이제 고기를 시키면 돼지 간장 조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간장에 졸여서 숯불에 구워서 줍니다. 그럼 얘하고 골뱅이 무침하고 같이 무쳐서 싸먹게끔 주는데, 여기서 나온 그 옆에 좀 묻어있는 국물 소스들을 이제 떠서 검사해봤더니 여기서는 하이가 나왔어요. 하이는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장비가 54브릭스 정도인가 50대 중반 정도까지만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90% 브릭스까지도 측정이 가능한 장비가 있는데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렴하게 뭐 50% 넘어가는 것까지 제가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그걸 구매를 했는데, 그거보다 상회하는 당도가 나오면은 HH 하이가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적인 설탕의 양이 많은 게 아니라 국물이 없이 그걸 갖다 조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액체와 설탕의 비율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많은 달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고기를 좀 먹는 것보다 나중에 국물로 나온 것들, 식혜 같은 경우를 한꺼번에 다 마셔버리면은 식혜 안에 있는 설탕의 양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거를 좀 한번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동안에 자료를 모았던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드리면은, 브릭스가 높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달다라는 의미지 내가 섭취하는 설탕의 절대량이 많다라는 의미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물적인 요리들, 국물이 많이 들어있는 요리가 좀 덜 달더라도 그 국물을 다 마시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뭐 어떤 음식은 달아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가 단맛에 너무 많이 중독돼 있다는 거예요. 설탕을 쓰지 않고 요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뭐 TV에서 또 요리 잘 하시는 분이 나와서 뭐 설탕 넣는 걸 많이 이제 보여주시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 맛있죠. 누가 맛없는 거 모를까 봐요. 근데 그렇게 설탕의 소비량이 많아지고 조리하는 방법들이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가열을 하고 브라우닝을 시켜야 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글라이케이션 엔드 프로덕트라고 해서 이제 당화 최종 산물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서 발암물질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능하면은 이제 집에서 요리할 때는 설탕의 양을 좀 줄이면서 요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단맛보다는 그 재료의 본연의 맛이 있죠. 그 재료가 갖고 있는 뭐 쓴맛이라든지 신맛이라든지 쌉쌀한 맛이라든지 그 맛에 좀 더 집중하셔서 그런 것들을 즐기는 그런 식단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걸 좋아하시다 보면 이제 그 다음부터 외식을 자꾸 안 하게 돼요. 근데 외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특징은 그냥 그런 자극적인 거에 지금 이미 박힌 거예요. 이걸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막 땡기니까. 근데 저한테 오셔서 상담받고 식단 관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한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체질이 바뀌고 입맛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외식하라고 하면 하고 나면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당도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코 먹고 있는 그 당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가능하면은 설탕 소비량을 좀 줄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